반갑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 노동조합 전북지부 지부장 백승재입니다. 이번 11월 6일 날 전국적으로 돌봄 1차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나 돌봄 선생님들에게는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 정확하게 지자체 이관이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짧지만 간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2022년까지 학교와 지자체에 아이들 돌봄 수요를 각각 10만 명씩 20만 명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돌봄 선생님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로 이관해서 학교에 있는 돌봄 선생님들이 7만 명을 담당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3만 명, 그리고 나머지 학교 바깥에서 10만 명을 담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전에 무기계약 전환 투쟁을 통해서 교육감이 우리의 실질적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의 사용자를 시장 또는 군수로 하겠다라고 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학교 7만 명, 지자체 3만 명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현재 학교에 4반이 있다. 그러면 A반, B반, C반, D반이 있을 때 A, B, C는 지금 현재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그리고 D반은 지자체가 들어와서 한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의 계획은 이러하지만 법안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법안 내용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서서 돌봄 교실의 운영을 지자체에 맡길 것인지 학교가 운영할 건지 교장 선생님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선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죠. 학교에서는 지금 돌봄이 귀찮은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맡기자, 이런 여론이 확대될 거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지자체 운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A반, B반, C반이 기존에 우리 돌봄 선생님들인데, 그러면 다른 데로 전보를 내야 돼요. 학교가 전체가 지자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북의 현실을 봤을 때 전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갈 데가 없다. A 학교에서도 나오고 B 학교에서도 나오고 C 학교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그 많은 선생님들이 갈 데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로는 인력풀 또는 무급 휴직으로 일종의 대기 발령 상태로 월급도 없이 교육청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아니면 그만둬야 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한테 고용 위기가 찾아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전부 갈 곳도 없어.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지자체로 가야 되나? 근데 지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너무 불안한 감도 많고.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자체 이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기 위한 저지투쟁을 하든지, 우리한테는 두 가지 선택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이관은 말이 좋아 지자체 이관이지 실제로는 위탁 경영입니다. 예전에
전북의 돌봄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우리 돌봄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따먹는, 죄송합니다. 좀 날것 그대로의 표현인데, 인건비를 따먹는 용역업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듯이 지자체 이관으로 가면 이 지자체들은 민간으로 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보면 문재인 정부가 실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되었냐라고 평가를 해보면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천공항공사, 지자체 등은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한 거다. 또는 여전히 위탁회사의 계약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현실이 우리한테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 이관이 되면 도대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 돌봄교실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한번 살펴보면 우선 사용자가 달라지겠죠. 사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감이지만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 또는 군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용역업체의 사장이 될 거다라는 게 100% 확실하다. 그 다음에 재정 안정적 운영면에 있어서도 지금 교육청보다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채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운영이 불안정하게 운영이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용 문제도 현재는 우리는 교육감의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로 넘어가면 위탁업체의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고용이 변화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처우 개선, 지금도 이제 100만원 뽀듯이 받고 있는데 실제 임금교섭이나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냐? 지금은 교육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있고,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을 상대로 해마다 임금교섭과 처우 개선 투쟁을 해서 조금이나마 인상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투쟁하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용역업체의 사장하고 법적으로 임금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 아시다시피 사장이 우리의 임금 인상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계약을 맺은 바지 사장은 그 어떤 임금 인상을 해줄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은 거의 안 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의 질 역시도 하락할 것이 분명해진다. 지금 교육부 소속,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부 예산은 해마다 국가 예산으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돌봄 예산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해마다 교육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질 역시나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자체로 이관되게 되면 위탁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탁업체는 목적이 뭐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빼먹고, 우리 선생님들 인건비에서 빼먹고, 그 다음에 간식비에서 빼먹으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어린이집이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지자체의 돌봄교실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교육청의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학교의 돌봄교실에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자체 파견보다 우리 노동자의 어떤 임금이랄지 권익, 그 다음에 처우 개선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돌봄교실의 질에 있어서도 지자체 이관은 반드시 좀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법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요. 발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어요. 법이 통과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법은 통과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이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최적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못 싸워가지고 법이 통과돼버리면 없애기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돌봄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 자체도 교육부와 교육감, 그리고 교장과 교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돌봄 선생님들은 어찌됐든 학교 바깥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한편과 이 한편이 싸우는데 가운데 있는 학부모들의 의지,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조합에서 학부모 단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학부모 단체들이 돌봄교실의 질을 떨어뜨리는 지자체 이관은 철회돼야 된다라고 기자회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는 저는 이번 삭발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서럽고 분노스러웠던 게 우리 돌봄 선생님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장이 도대체 몇 번이 바뀌고, 우리한테 어느 누구 말 한마디 없이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교장과 교사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돌봄 선생님들을 학교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서럽고 분노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진짜 행동으로 나서서, 그리고 나서야만이 이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투쟁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지난 2년 전에 우리가 용역업체 소속이었고 학교에 직고용으로 채용된 돌봄 선생님에서 170일의 투쟁을 통해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투쟁을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11월 돌봄 총파업을 우리 돌봄 선생님들의 힘으로 성사시키고 지자체 이관도 막아냅시다. 오늘 민주당 사업에서 돌봄 선생님들이 지자체 이관 반대를 내걸고 기자회견과 삭발을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눈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리고 돌봄 선생님들, 더 이상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이상 돌봄 선생님들이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자체 이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다들 결심되셨죠? 이 11월 6일날 돌봄 총파업 통해서 지자체 이관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그리고 이번 총파업은 하루가 아니라 이후에 또다시 계속되는 정부와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교장과 교사들의 돌봄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기 위한 이런 투쟁이 있을 때마다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막아낼 때까지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